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이틀째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3분기 GDP도 발표가 됐는데요. 4.9%로 시장 예상치였던 4.7%를 상회했고요. 또 2분기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200일선 밑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요. 다행히 어제의 하락분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0.79% 상승하면서 2,317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상승률 기분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759선, 760선 상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만 유일하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장 시작한 이후 오전 10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이 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서 장 초반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그래도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2%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오전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어떤 시장 동향인데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현재 하락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시장이 올라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시장이 좀 하락을 좀 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좀 할 수가 좀 있고요. 또는 하락이 저지되는 모양새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현재 경기 동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GDP였던 부분이죠. 3분기가 4.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은 5%가 되죠.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선진국에서 GDP가 보통 5%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만큼 미국 증시 어떤 경기는 초호황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고금리 또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는 현재 바탕이 되고 또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 이것은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좀 출렁거릴 수가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커다란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고금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진행이 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좀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70년대의 어떤 그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재현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우려한 상황인데 이제 그 중에서 미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가장 호황적인, 가장 근원적인 배경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미국이 현재 이제 제조업 공장을 짓는 부분들, 그다음에 리쇼어링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반사 수혜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자본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쏠려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이제 조그만 충격에도 그렇게 급락하는 것도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결코 이제 동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버텨준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뭐 멀쩡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은 많은 오산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혀 반대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행은 하지만은 좀 더 약화된 모습들. 우리나라 경기가 GDP가 5% 간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GDP 차이가 벌써 확 2배 이상 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서서히 아주 완만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2022년 10월의 저점을 현재 하회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경기 회복이 이제 완만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조정을 이제 거의 끝내줄 확률이 많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나죠. 그래서 지난번 최저점, 그다음에 눌림목이 저점, 그다음에 이 윗선 위에서 좀 움직여주는데 이게 이 선이 과연 현재 진정한 넥라인점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 선을 그어보고 이 선이 어디서 부딪혔는지 이렇게 그어보면은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가바닥 라인이죠. 가바닥 라인의 넥라인점에서 이 선에서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진정한 강한 층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대칭의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살짝 빠질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대칭 관계가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난 파동은 2단으로 합성이 돼서 일어나는 어떤 파동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닥일 수가 있고 10월 말 11월 초가 어떤 반등의 서막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잠깐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7월 26일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오늘 어제가 현재 정확하게 양력 기준으로 딱 3개월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의 시간 파동이 하락이 이제 완료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의 또 서막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시간이 바뀌는 곳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된다면은 주가 변곡은 10만 11초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창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좀 차트로 좀 살펴봤는데요. 22년 10월의 저점 그 위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끝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반등의 서막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주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고점으로 39,900원을 찍고 현재는 소폭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메가MD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교육 정책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위해서 77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교육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TR 모빌리티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베스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CTR 현재 모빌리티입니다. CTR 모빌리티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오늘 또 현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 이제 부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구동 장치, 현가 장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으로 생산하는데 오늘 이제 급등하는 배경에는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 이제 모멘텀들이 곧 임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 다시 말해서 기가프레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 플러스 그다음에 제조 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에서 기가프레스 기법인데 기가프레스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루미늄을 가지고 어떤 부품을 제조하는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쇠를 주물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알루미늄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환을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 플라스틱도 올라주고 있고 한주 라이트 메탈도 최근에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순환매로 CTR 모빌리티 오늘 28%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풀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차량 경량화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CTR 모빌리티도 고점에서 정확히 반토막이 되면 10,000원이 돼야 되는데 10,000원의 위쪽 11,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21선이 약간 돌파되는 시점이죠. 시점에서 지금 그 슈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가바닥의 선인 지금 현재 가격 그러니까 왼쪽에 한 달 전에 가격대죠. 이 가격대 부분에 이걸 이제 돌파를 좀 해준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매수 영역이 아니고 조정을 보이는 시점. 현재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베스트는 차량 경량화의 이제 대세인 CTR 모빌리티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CTR 모빌리티 만나봤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슈도 맞물리면서 시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순환 매적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조정이 왔을 때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그중에서의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를 함께 해볼 텐데요. 인기주 종목 두 종목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N2 능률이 되겠습니다. N2 능률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교육주로 좀 대표적인 네. 종목 중 하나고 테마성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뭔가 교육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네. 한 번씩 좀 시세를 보이는 종목일 텐데요. 앞서서 시도교육청의 투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움직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지켜보면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두 개의 관점에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재료는 정부 정책 수혜주 개념인데 3년간 77조 원을 이제 미래교육 투자한다 하는 건데 핵심 어떤 키워드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 제로화, 그러니까 사교육 전담 현재 경감이죠. 그다음에 유아 교육 환경 개선, 그다음에 개별화 맞춤형 교육 지원, 그다음에 미래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 부담 줄어든 것도 당연히 이제 공교육 강화 어떤 부분들도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 교육 환경 개선. 이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육아 정책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육아 정책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맥락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은 개별화 맞춤형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인공지능 AI로 좀 학습하는 부분들이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그 맞고 틀리는 데이터, 학습 진도 상황 모든 것을 다 암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함수에서 계속해서 틀린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강학습을 하라는가 이런 빅데이터들이 구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약점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적으로 인공지능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 인공지능 쪽 환경, 메타버스 환경 이런 쪽의 구축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실은 IT나 이쪽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거의 최첨단입니다. 가장 빨리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NE 능률이 올라주고 있는데 약간 숭구르기만 나와주면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NE 능률이 이제 갭상승의 음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이 거의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저점에서 오늘 고점 중심에서 계속해서 여기 5,400원만 계속해서 지지를 좀 해주고 오후에 이제 반전이 되면은 공략을 좀 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NE 능률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정책 모멘텀으로 오늘은 교육주들 전반적으로 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갭 상승을 또 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가격 타이밍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DXVX입니다. DXVX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기사를 봤을 땐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전시회인 CPHI 여기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더라고요. 예. 좀 추가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매년에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예.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올해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 또 우리 DXVX가 다른 기업들과 미팅을 하면서 협력할 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 때문에 오후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예, 꼼꼼히 준비를 하셨네요. 자, DXVX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전시회에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전염병,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현재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질병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대장주로서의 이제 광동제약, 그다음에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DXVX도 이쪽 관련 중국의 항생제 이제 관련된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이 급증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원래 DXVX 회사가 다양한 진단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자회사 중에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암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료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좋은 부분들 좀 해당이 되는데 중국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커다랗게 좀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마이코플라스마 부분들 폐렴에 대한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슈퍼 박테리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이코플라스마 부분들이 그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어떤 그 병원군의 어떤 비율이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들이 특히 동남아시아 현재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장
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생긴 이런 병원군, 특히 마이코플라스마가 가장 유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약으로도 듣지는 않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즉시 포기를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X, VX 차트를 현재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부분이 한 번 크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숨고르기하고 오늘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다시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DXVX고요.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면서 해외 국가에 있는 항생제 사재기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중국의 항생제 분야에 있어서도 DXVX가 매출이 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2차 전지 전해액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어제 배웠던 분리막에 오늘 살펴볼 전해액까지 함께 좀 합치면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2차 전지 리튬 이온들이 좀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액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수영장에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액 오늘 하고 이제 하는데 전해액이 되면은 기본적인 4대 소재를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마스터가 좀 된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물에 해당이 되는 양극재, 음극재를 다뤘고요. 배터리 소재에 해당이 되는 전해액 분리막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는데 이 배터리 소재에 해당이 되고 올해 연말 안에 중국이 유해국가, 위험국가로 지정이 구체적으로 정의가 됐을 때는 내년부터 이쪽에 그 소재를 썼을 때는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장 그 시세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거꾸라지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반전의 모멘텀들이 좀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중에서 전해액과 분리막의 좀 더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죠. 여기다 리튬을 첨가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극재는 흑연이 있는데 흑연에다가 첨가제가 이제 실리콘 첨가제 여기까지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그 이제 부분들 전기계가 잘 통하게 하려면은
도전제로서 탄소 나노튜브가 양극재, 음극재 모두 어떤 첨가된다고 여기까지 좀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분리막까지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리튬 이온이 둥둥 떠다니는 공간이 필요 좀 해 보이죠. 공중에 날아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해액이 반드시 필수적인데 전해액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완성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2차 전지 어떤 혈액이라고 비유를 좀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해액인데 그 액체의 어떤 성분들이 어떤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액체를 뭐 순수한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사를 해보면은 세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질염,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질이죠. 전해질 부분들, 그 전기를 이제 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다음에 요거를 녹일 수 있는 물에 녹인 것이 아니라 물이 아닌 용매제로 녹이는 부분들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각종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이게 이제 첨가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해액 부분들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전해질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전해액은 전체 통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용매도 수입을 해야 되고 용매를 가지고 또 전해질염을 가지고 만들어진 첨가제들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이걸 통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전해액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매를 생산하는 업체, 전해질염 생산하는 업체,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도 모두 전해액 관련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 헷갈리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해액의 역할을 보시다시피 리튬 옆에 같이 화학적 작용을 하면서 같이 붙어 있어서 이걸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하고 가장 화학적으로 합성하기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전해액이 가장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음극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리튬이 분리돼서 리튬 전자를 잃게 되면은 음극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전기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오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해질의 종류, 전해질염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LiPF6이라고 해서 6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가장 소형 IT 기기,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썼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기 자동차에서는 현재 6불화 인산 리튬 플러스 다른 전해질이 있습니다. 화학 기호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D전해질, B전해질, F전해질, P전해질 이렇게만 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질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 추가적인 제가 이야기했던 FP, DB 전해질에 대한 각종 어떤 그 특징들은 현재 화면상으로 정리를 좀 했고 또 시간상으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배터리 성능 관련된 그런 부분 부식 방지라든가 충전 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건 전해질염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유기용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사이클릭, 현재 카보네이트, 그다음에 라이너 카보네이틱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현재 이런 것이 있다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기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첨가제 종류도 마찬가지로 이런 FEC, VC, SA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각 기능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액체 전해질이
약간 이 기술적 변화가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반고체가 되면서 음극이 현재 음극 흑연이 리튬 금속으로 약간 대체가 되는 트렌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은 없어지는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전해질은 이제 고체 전해질 또는 딱 약간 중간 딱 연한 어떤 전해질 또는 고체 전해질로 바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로 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또 선점하는 업체가 그 시장을 장악한다. 분리막은 없어지는 추세가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이나 10년 뒤에 없어지는 추세가 되지만은 현재 전해질 같은 경우는 고체 전해질로 현재 진화 발전이 되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첨가제, 그다음에 전해질염, 전해액 이렇게 전체 종합 완성하는 것들이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걸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 핵심 세 가지 탑 3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로 전해액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IRA 관련해서 중국이 그 우려 국가로 선정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전해액만 좀 떼어놓고 봤을 때는 핵심 소재로서 고체 전해질로 계속해서 좀 기술이 변모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주목해볼 성장 모멘텀은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소개해드렸던 한주 라이트 메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차량 경량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수주 소식 있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차트상으로도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양극재 위주로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이 하염없이 현재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전기차 부품 쪽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덜 빠졌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에도 큰 차원에서 순환매매는 상대적으로 시세 순환매매는 다음 순환매 때는 양극재가 또 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해야 되죠. 음극재가 간다든가 아니면은 도전재가 간다든가 실리콘 음극재가 간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뭐 다른 어떤 뉴페이스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좀 태동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차량 경량화가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주 라이트 메탈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차량 경량화가 앞으로는 기가프레스 기법이 다른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세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은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좀 현재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또다시 올라주고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주고 좀 있죠. 그래서 특징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탑3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갭상승의 십자 도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박스권을 넘어서 세 번째는 진짜로 이 박스권을 넘어서 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달라 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 차량 경량화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하나 이제 주도 테마적인 핵심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AS로 한 주 라이트 메탈 함께 살펴봤습니다. 10월 5일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거의 3주 정도 지났는데요. 33%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이슈와 맞물리면서 계속 좀 좋은 시세를 내고 있고요. 박스권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세, 슈팅 보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의 전해익과 관련된 수혜주들 차례대로 만나볼 텐데요.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3위 동메달은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3위 동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액 첨가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 있는 셀 메이커 3사에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점이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볼까요? 캠트로스 기본적으로 첨가제 부분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캠트로스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좀 생각이 드는데 첨가제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나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또 괜찮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캠트로스를 보시면은 앞에 화면상에 이제 보시다시피 첨단 소재, IT 쪽, 융합 소재 쪽 많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소재 공정,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 그다음에 원료 의약품, 곤충용 접착제 등 많은 원료 소재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화학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캠트로스 직원들은 전부 다 뭐 화공과 출신이 좀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좀 하고요. 또 첨가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캠트로스는 양극재용 바인더, 다시 말해서 양극재 알루미늄 박에다가 양극 활물질, 활물질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바인더, 쉽게 말하면 본드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PVDF 방식을 이 업체에서는 양극재 이제 성공을 했다. 물론 양극재 바인더 성공한 것도 있고 음극도 있는데 또 이 바인더 종류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는 선 접촉용 PVDF를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의 또 성장 모멘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해질은 일반 2차 전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소 연료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그 안에도 이제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전해질에 대한 현재 시범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 어떤 그 가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현재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열이 발생이 되고 현재 열이 돼서 어떤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출은 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때도 전기가 무조건 전기는 이온이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을 잃고 전자를 잃고 생성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해질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해질 스택 그걸 이제 보통 스택이라는데 보통 이 부분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차트로 이제 캠트로스 종목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지루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점에서 보면은 13,000원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 좀 더 났던 3분의 1 토막이 3분의 1은 좀 안 되지만은 지루한 하락을 해서 이 하락이 거의 멈춰주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진바닥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 그 현재 역탄생 파동 이 반등 그다음에 저점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냉단점의 어떤 흐름들이 완벽하게 이제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역해된 숄더 형태가 약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 가능성이 있어서 또 시총도 가볍고 또 탄력적으로 약간 테마가 돌면은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캠트로스고요. 일단 전해질 모멘텀도 있지만 양극재 바인더에 있어서 국내 유일로 국산화를 또 성공했다라는 점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이 좀 바닥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응 타이밍, 매수 타이밍 혹은 종목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 싶으신 분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첨보입니다. 첨보 2위 은메달 종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일 것 같긴 해요. 2차 전지 한때 주도주로서 엄청 힘을 받아갔을 때 첨보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이름을 좀 올리기도 했었던 종목이라서 기억이 많이 날 텐데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은메달 종목이에요. 나름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첨보 부분들은 전해액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질, 그다음에 첨가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첨보는 이제 알다시피 현재 다양한 화학 업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첨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어떤 전해질염이 리튬, 욕불화, 인산 리튬이 가장 중요한 메인 소재라고 했는데 그 외에 P, D, B 이런 어떤 전해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죠. 이 네 개를 전체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완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해질을 하면 무조건 첨보라고 인식이 많이 됐고 또 유명한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첨가 물질도 있죠. 첨가 물질도 이렇게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산 캐파를 굉장히 많이 현재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일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성장 모멘텀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황화물계, 다시 말해서 전고체, 반고체 개념인데 여기서도 황화물계, 전고체 물질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성 액체, 그다음에 양극 활물질, 코팅 물질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모멘텀,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 현재 내년부터 이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그 실제 매출이 가파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생산 공정을 더 획기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나 둘씩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LFP 쪽에 그 현재 전해질을 납품을 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첨보 부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다른 종목도 많이 빠졌지만은 현재 뭐 첨보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됩니다. 최고점이 이제 36만 원 정도가 되고, 최근에 현재 장이 급락하기 전에 4월 달부터 30만 원짜리가 딱 10만 원이면은 딱 3분의 1 도박이 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이제 저가 어떤 전해질 공략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안 맞아서 해당이 되지만은 생산 공정을 더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만금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역전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차트적으로는 저점의 영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첨보가 그래도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LFP 배터리에 전해질까지 납품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또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만금 공장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전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첨보 만나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해액 하면 첨보라는 종목으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요. 생산 캐파를 지금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캐파를 늘려가다 보면 당장의 수익성을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요. 반전을 한번 노려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위 종목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금메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엔캠입니다. 오늘 1위 엔캠 꼽아주셨습니다. 엔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좀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있는 기가팩토리 그 멕시코에 있는 텍사스 공장에다가 전해액 공장을 세우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나 해서 좀 찾아보니까 전해액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서 공장 근처에 좀 위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메달로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자, 엔캠은 전체 이제 전해액을 완성하는 것의 개념이 되죠. 전해질이나 아니면 유기용매, 첨가제를 다 구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오래 이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옮기는 데서도 특수용기에 제작이 좀 돼야 되고 그래서 항시 현지 업체 중심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신선도 유지, 최단 거리 및 최소 시간 이게 가장 생명력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중국이 위험 유해 국가 만약에 국가가 단체로 지정이 되면은 중국은 아예 발을 못 디뎌놓죠. 그래서 무주공산이 된다는 개념이 좀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특히 전해액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죠.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폴란드 공장, 그다음에 중국 공장, 그다음에 한국 공장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주고 있는데 왜 폴란드냐? 폴란드가 실제적으로 땅값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생산기지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다 그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미국 현지 공장 증설 부분들이 SK 배터리의 어떤 메인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같이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이 약간 높아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전해액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전해액은 전해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해질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용매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중국 업체, 용매 세계 제재 업체 부분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수직계를 다 내재화를 시켜서 완성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더 부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연구 개발 모멘텀은 이 업체도 전고체 전지를 현재 전해질 부분들을 당연히 하기 위해서 우수 기술연구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모멘텀들 한번 살펴보면은 양극재 유기용매 같은 양극판을 붙이는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사이클을 R200 때문에 좀 해야 되는 것들인데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현재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본드 관련된 부분들을 유기농매로 어떤 리사이클링 좀 해야 됩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BMS라고 배터리 현재 매니지 시스템 다시면서 관리 시스템을 좀 말한 거죠. 요거에 대한 어떤 전자부품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자, 엔캠이 일단은 온바닥까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시세 날 때도 크게 시세를 나지 않았습니다. 44,000원에서 88,000원까지 다시 5만 원대, 4만 원 위익 5만 원이기 때문에 다시 바닥이고 현재 연말이나 내년에 분리막하고 전해질이 가장 성장성이 높을 수가 있다. 중국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물론 위해 국가 집단에 지정이 돼야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메달 종목으로 엔캠 만나봤습니다. 유통기한이 또 전액 자체가 짧기 때문에 현지에서 좀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점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고요. 원재료 내재화 부분이 또 특히나 의미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 오늘은 전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튬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고요. 핵심 소재인 만큼 앞으로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주, 제약주 좀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CTR 모빌리티 꼽아주셨습니다. 테슬라의 컨트롤 암을 독점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번 호재로 장 끝까지 좋은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